안녕하세요. 이번에 구주입의 기말고사 중1 해설 강의를 맡은 최용재입니다. 일단 시험 본다고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이번에 내용으로 보면은 우리가 조금 물리 파트 그리고 생명과학 파트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물리 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나중에 뒤에 2학년, 3학년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써서 봐야 했던 이제 그런 문제들이 많았을 겁니다. 저 이번에 시험에서 보면은 저희 출제 경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쉬운 난이도가 한 24%, 중간 난이도가 40%, 심화 문제 36% 경향으로 출제를 했고요. 그리고 쉬운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우리가 교과서적인 개념, 이제 그런 부분과 그 개념을 토대로 한 추론 내용, 그리고 중간 난이도 이상에서는 조금 교과서 내용보다는 조금 심화된 개념들, 그리고 그 심화 개념에서 우리 조금 더 추론하고, 그리고 실험을 통해서 그 실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내용들을 위주로 출제를 했고요. 그리고 출제 범위 같은 경우에는 2단원의 여러 가지 힘 중에서 마찰력과 부력, 그리고 생물 다양성, 3단원의 생물 다양성에서 이렇게 출제를 했습니다. 출제 개념들을 보면은 우리가 주로 이제 교과서를 바탕으로 하는 조금 더 정확한 개념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개념 이해를 통해서 조금 더 고등 과정으로 연계가 되는 이제 그런 사고력들, 그리고 실험 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들, 그런 필요로 하는 이제 그런 문제들을 위주로 출제를 했습니다. 이제 같이 한번 문제를 볼 텐데요. 우리 제일 처음에 보면은 이제 2번 문제에서 그림 가다와 같이 크기와 재질이 같은 나무도막을 서서히 끌어당기면서 나무도막이 움직이는 순간 용수철 저울의 눈금을 측정하였다. 용수철 저울의 눈금의 크기를 옳게 비교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는 우리가 마찰력의 크기를 비교하는 문제고요. 마찰력의 크기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우리가 그 물체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마찰력은 더 크게 작용을 하더라.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접촉면의 거칠기가 더 거칠수록 마찰력은 더 크게 작용하더라 라는 내용 분명히 기억하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와 그리고 나를 비교를 했을 때, 가와 나 같은 경우에는 가는 똑같은 나무판이지만은 가는 나무도막 하나, 그리고 나는 나무도막 2개. 그래서 나가 무게가 더 무겁기 때문에 가와 나를 비교를 했을 때는 나의 마찰력이 더 크게 작용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똑같이 가와 다를 비교를 하면은 가와 다는 똑같이 나무도막이 하나가 있지만은 가 같은 경우는 나무판 위에서, 그리고 다 같은 경우에는 유리판에서 이렇게 실험을 한 결과인데, 이때는 나무판보다는 그러니까 유리판이 훨씬 더 마찰력이 더 작게 작용하기 때문에 가의 마찰력이 더 크게 작용을 하고요. 그래서 결과를 보면은 다가 마찰력이 가장 작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 순이 되는 4번이 정답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보면은 우리가 마찰력을 크기를 비교하는 것들을 이렇게 나무판이라든지 유리판, 아니면은 뭐 아크릴판이라든지 이제 그런 판에서 똑같이 끌어당기면서 마찰력을 비교하는 이제 그런 실험도 있지만은, 다음 문제에서 보듯이 이렇게 평면에 나무판을 두고요. 여기에 그냥 나무도막을 올리고, 나무도막이나 어떤 물체들을 올리고, 그리고 얘들을 이제 뭐 똑같이 그냥 나무판에서 실험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나무도막에 사포를 붙여서 이제 마찰력을 좀 더 거칠게 해서 마찰력을 더 크게 해서 이렇게 들어 올리게 되면 이렇게 빗면이 생기게 되면서 중력을 받아서 떨어지게 되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마찰력이 더 크게 작용하면 할수록 이 각도가 더 커질 거라는 거.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보면은 마찰력의 크기가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해서 바닥면을 다르게 했을 때, 뭐 아크릴판과 그리고 사포 그리고 도화지에서 바닥의 거칠기를 다르게 했을 때, 아크릴판 같은 경우에는 각도가 20도, 도화지는 30도, 사포 같은 경우에는 40도에서 나무도막이 미끄러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가장 큰 것은 사포, 그 다음에 도화지, 그 다음에 아크릴판 해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찰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이제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마찰력의 크기를 비교할 때는 물체의 무게, 그리고 접촉면의 거칠기만 해당이 된다는 거.
어떤 문제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헷갈리라고 이렇게 접촉면의 면적을 다르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같은 경우에 보면은 우리 이번에는 부력 문제고요. 부력 같은 경우에는 액체나 기체가 물체를 밀어 올리는 힘, 액체나 기체가 물체를 밀어 올리는 힘, 우리가 이거를 부력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력의 크기는 우리가 이 문제에서는 크기를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크기를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은 밀려난 무리 무게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혹은 우리가 용수철 저울을 이용해서 측정을 할 때는 물 밖의 용수철의 눈금 빼기 물 안에서의 물 밖에서의 용수철 저울에서 눈금 빼기 물 안에서의 용수철 저울의 눈금, 이제 물 안에 들어가면 그만큼 부력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똑같이 이렇게 빼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우리가 이 문제에서 같은 경우에는 그림과 같이 무게가 10N인 물체를 물에 넣었더니 물체가 물을 밀어낸 부피가 0.3L였다. 이 물체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는 단 물 1L의 무게는 10N이라는 거. 우리가 작년에 중력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는, 지난번에 중력에서 이야기했을 때는 우리가 보통 9.8 해서 이렇게 계산을 했을 텐데요. 문제에서 보면은 물에 밀려난 무게가 0.3L. 그러면은 0.3 곱하기 밀려난 물의 무게가 0.3L니까 곱하기 10 해서 답은 3N. 2번이 될 거라. 우리 앞에 문제에서는 우리가 부력의 크기를 측정하는 이제 그런 문제였다면은 우리 여기서 보는 6번 문제에서 같은 경우에 부력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그렇다면 부력의 크기는 어떻게 비교를 할 거냐면은 물체가 물에 잠긴 부피가 물체가 물에 잠긴 부피가 클수록 우리가 부력은 크다라는 거. 그래서 문제에서 보면은 양팔저울의 왕관과 금을 올려서 수평을 이루겠다라는 얘기는 질량이 같다. 질량 혹은 무게가 같다. 같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물 속에서 넣었더니 그림과 같이 금덩이가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왕관이 더 위쪽으로 올라갔다라는 거. 우리가 이 문제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양팔저울이면은 분명히 수평을 이뤘다. 그럼 얘네는 무게는 같다. 근데 물 속에 넣었더니 왕관이 더 위로 올라갔다. 그렇다는 얘기는 왕관이 부력을 더 크게 받았다라는 거. 그럼 방금 얘기했듯이 부력은 어떻게 커지냐면은 물체가 물에 잠긴 부피가 더 클수록 부력은 더 크게 작용하더라. 그렇다는 얘기는 왕관이 금덩이보다 부력이 더 크다라는 거. 우리가 수평을 이뤘다라는 얘기에서는, 우리가 양팔저울에서 수평을 이뤘다라는 얘기에서는 질량이 같다라는 거. 근데 얘들을 동시에 물에 담궜더니 한쪽이 더 기울어졌다, 한쪽이 더 위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위로 올라간 쪽이 부피가 더 크기 때문에 부력을 더 크게 작용하다라는 거. 이걸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리 파트 문제에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마찰력과 이제 부력에 관한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었고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만 알고 있었으면은 충분히 조금 더 생각을 하면은 풀 수 있었던 문제들. 그 다음에 1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물 다양성에 관한 문제인데, 그림은 어떤 무당벌레 개체군에서 개체들이 다양한 반전 무늬를 나타낸 것이다. 무당벌레라면은 얘들은 한 가지 같은 종에 있는 생물인데 얘들이 다 다른 무늬를 가지고 있다?
변이라는 거. 변이라는 거는 각각의 개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달라지는 것들. 이 변이라는 건 어떤 거랑 연관이 있냐? 유전적 다양성이랑 관련이 있는 문제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께 우리가 똑같이 어머니한테 절반, 그리고 아버지한테 절반의 특징들을 받지만은, 내 형제 자매들, 뭐 형이나 누나라든지 아니면 동생들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는 똑같은 이렇게 유전적 다양성과 관련이 있더라라는 얘기네. 그래서 나머지 보면은 종다양성이라는 얘기는, 종다양성은 한 생태계 안에서 생물종의 종다양성이라는 건 한 생태계 안에서 생물 조형의 다양한 정도를 나타내는 거고, 생태계 다양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얼마나 생태계가 다양하냐? 그냥 뭐 숲이면 숲, 아니면 뭐 강이면 강, 뭐 늪지면 늪지, 이렇게 한 가지 생태계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생태계가 하나 좀 더 같이 있을 때, 우리가 좀 더 생태계가 다양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앞에 문제에서 봤듯이 여러 가지 다양성들을 통해서 생물의 종류가 다양해졌는데, 이번 문제에서 보면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양해졌냐, 이제 그런 거에 관한 문제고요. 그래서 다음은 오늘날 생물이 다양해진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빈칸 기억 디귿에 알맞은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어떤 한 종류의 생물 무리에 다양한 변이가 있어야 되고, 변이가 있는데, 이 변이들 중에서 누가 살아남냐? 환경에 알맞은 변이를 지닌 생물들. 우리가 그 문제에서 보면은, 이 문제 말고 우리가 다른 문제에서 보면은 여우 문제 나오는데, 북극에 사는 북극여우, 그리고 사막에 사는 사막여우, 이제 그런 특징들이, 얘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그런 특징들을 가진 여우들만 살았던 게 아니라, 처음에는 되게 다양한 색깔도 있었고, 뭐 털 길이라든지 뭐 몸의 특징들이라든지 이제 그런 다양한 그런 개체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환경에 알맞은 변이를 지닌 생물들, 뭐 사막여우 같은 경우에는 뭐 털이 갈색, 귀가 크고 몸집이 작고 이런 친구들. 그럼 반대로 북극여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집이 조금 크고 귀가 짧고 털이 흰색인 친구들, 이제 그런 개체들, 그런 알맞은 변이를 지닌 생물들이 좀 더 잘 살아남았더라.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 과정이 오랜 세월 동안 반복된 결과 생물이 더 다양해졌다라는 거. 같은 생물이더라도 각각의 환경에 맞게끔 살아남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더 다양한 생물이 되더라, 생물종이 다양해지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그 갈라파고스 군도에 사는 핀치새, 그리고 교과서 같은 경우에서는 목이 긴 땅거북 이렇게 나올 거고. 그래서 그림은 갈라파고스 제도의 여러 섬에 살고 있는 핀치의 부리 모양을 나타낸 것이다. 이 핀치 같은 경우에는 부리 모양에 따라서 종류가 나뉘는데, 부리 모양은 뭐랑 연관이 있냐? 뭘 먹고 사는지, 씨앗을 먹고 사는지, 아니면은 뭐 선인장을 먹고 사는지, 열매를 먹고 사는지에 따라서 부리의 모양이 달라지더라. 그래서 핀치 부리 모양이 이처럼 다양하게 변한 까닭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보면은 뭐 1번에 원래 조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2번에 먹이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원래 조상은 다 똑같은 핀치새. 근데 여기서 얘가 섬으로 다른 섬으로 각각 이주하면서 거기에 따른 먹이 변화에 따라서 부리의 모양이 달라진 경우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우리가 그 2단원 여러 가지 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우리가 이번에 시험을 봤던 마찰력, 부력뿐만 아니라 중력, 탄성력이 나중에 2학년, 3학년,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연계가 되기 때문에 꼭 기억을 잘 하시고요. 그리고 생물 다양성 같은 경우에서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또 뒤에서 또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이렇게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더라도 나중에 꼭 복습해서 좀 더 잘할 수 있는 친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시험 본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나중에 또 좋은 기회로 뵙길 바라겠습니다.